요즘 여자들이 남사친들한테 아니 저 여자 행동에서 쎄함이 안 느껴져?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하면 남사친들이 뭐 나도 제3자로 보니까 아 하는 거지. 저 상황이면 어떻게 하냐?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펑펑 테크트리 탈 수도 있겠다. 이 말을 덧붙인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자들은 그 쎄함을 어디서 느끼냐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해피우님, 만나면 안 되는 여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즘은 간호사, 교사, 승무원 등 특정 직업부터 담배 피는 사람, 술자리 좋아하는 사람 등등 너무 가려야 될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고르고 골라 만나도 남자가 좋아하는 것만 잘 캐치해서 앞모습만 꾸미는 여자분들 너무 많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TV 프로그램만 봐도 연애할 때는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지옥되는 거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연애는 돼도 결혼까지 생각하면 만나면 안 되는 여자 특징에 대해 3가지, 그리고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남겨볼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꼭! 첫 번째, 결제해주는 걸 고마워만 하는 여자. 이분들은 이 남자 돈 쓰는 걸로 자신감 채우는 남자구나 라는 냄새를 정말 잘 맡습니다. 그래서 몇 번 당해보신 남성분들은 더 이상 퐁퐁 당하기 싫다, 없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산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자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공통되게 나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콘텐츠에서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다? 하면 나 괜찮은 여자야 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그 괜찮은 모습 때문에 살짝 헷갈려 하시는데 정말 좋은 여자분들은 남자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결코 받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남자가 피곤하다고 말을 하면 영양제를 사서 준다거나 그 남자가 좋아했던 거를 기억해서 선물을 해준다거나 밥을 안 챙겨 먹으면 도시락을 싸주거나 대용할 만한 거를 사주는 등등 그런 마음 쓰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드러나는 건데요. 그러나 결제해주는 것만 고마워하는 여자분들 있죠. 이분들은 처음에 남자분들을 오빠는 이렇게 사줄 때 섹시해 보이더라 라면서 남자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들었을 때 옛날 90년대에 썼을 법한 그런 멘트인데요. 생각보다 당하고 왔다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여자분의 외모가 예쁘게 생겼다, 또는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매력의 소유자다 하면 갑자기 눈이 돌아가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남성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분명 외적인 이상형을 만나 눈 돌아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공감은 가는데요. 진짜 우리 한번 겪은 거 리플레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대체적으로 외적인 매력에 빠진 남자분들의 끝은 이렇습니다. 결국 돈만 쓰다 끝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쓰는 액수는 커지는데 쓸수록 내가 더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는 얘기도 꺼내시더라고요. 즉 이런 여성분들은 그 남자의 능력만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듣기 좋은 칭찬으로 구슬리는 걸 잘해요. 그리고 점차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다음 피드백을 안 좋게 끝내더라고요. 이미 여자분의 외모에 빠져있는 남성분들은 돈을 써야 그 여자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퐁퐁 테크트리 같은 상황으로 흘러갔던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고 오시는 분들이 상담 주실 때 다음번 여자 만날 때는 여자가 똑같이 남자한테 돈 쓰는 걸 볼까요? 데이트 통장 쓰는지 볼까요? 결제해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도 주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여자가 나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말로만 했는지 마음을 썼는지 꼭 보세요. 말로만 하는 여자분들은 남자의 능력만 좋아했을 뿐 존중이 없기에 결국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작은 거에 아끼지 않는 여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명품 소비, 해외여행 가는 여자 걸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성분들이 작은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뜻은 만일 내가 사업을 망했을 때, 돈이 없을 때 그거에 맞춰서 살아갈 줄 아는 여자일까? 이걸 보고 싶기 때문에 생활과 밀접한 소비 패턴을 보신다는 말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주변에 돈을 잘 못 모으는 여성분들의 소비 성향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아 맞네 싶은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성분들이 보신다고 알려주신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연봉 물어보고 소비 패턴 파악하기입니다. 이거 진짜 절대 못 바꾼다 말씀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OTT 구독료, 주말은 물론 평일 약속 다 챙기는지 외식비를 볼 수 있는 거죠. 네일아트,
미용실, 피부과 주기적으로 다니는지, 품위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등등. 생각보다 연봉이 얼마 안 되는데 다 챙겨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이때 좀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요즘 체험단도 많이 하시니까 품위 유지 비용을 아끼시면서 돈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작은 거에 아끼지 않는 분들은 자제력, 생활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도 시도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거에 어떤 것도 줄일 수 없다, 체험단 이런 것도 못하겠다 시전하시면서 계속 다음 달 카드값에 맡기시더라고요. 남자분들 중 내가 돈이 너무 많아, 한 달에 부인에게 생활비로 얼마 주고 그 돈 쓰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제관념이 있는 여자가 좋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 위에 말씀드린 작은 소비 습관 꼭 챙겨보세요. 정말 월급이 아내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돈이 없대요. 고민하시는 분들 덜어 있으십니다. 세 번째, 일관성이 없는 여자. 연인 관계에서도 무척 중요한 게 상대방의 행동이 일관적일수록 내 생활에 안정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애를 잘하시는 남성분들은 여자의 이런 태도로 일관성을 파악하시더라고요. 약속을 잘 지키는지, 2. 타인의 험담을 하지는 않는지, 3. 동정심만 유발하는지, 4.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지, 5.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정말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알게 모르게 일관성이 없는 분들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다? 그럼 오히려 잘못되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자존감 도둑이 되시더라고요. 어떤 남성분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여서 바꿔주고 싶다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제발 이런 생각 버리세요. 오히려 잠식당하고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관계 맺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자, 여기까지는 만나면 안 되는 여자 특징에 대해서 3가지 나눠봤어요. 근데 우리 특징만 알면 뭐가 바뀌던가요? 제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컨텐츠 찾아봤을 때요, 딱 사람 보는 눈 좀 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였어요. 연애를 못 해봤던 모태솔로 시절, 그리고 다음에는 나 똥차콜릭도 아닌가 싶은 연인을 만났을 때였죠. 근데 이런 컨텐츠 보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연인을 잘 만났냐고요?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극복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에게 솔직해지기. 연애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선이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부분이 나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기준에 맞춰서 이런 상대방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하고만 뭉뚱그려서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깨닫고 저의 기준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2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놓지 못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 때문에 끌렸을까? 스스로 물어본 거죠. 그리고 제가 결핍되어 있던 점을 상대방에게 채우려고만 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만나지 말아야 될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긋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나의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상대방에게 채우고 싶어 했던 부분 쭉 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파악해보기 시작했어요. 한 고민자님께서도 보내주셨던 글귀인데요, 서로 불완전한 상대가 모여 완성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저 여자분의 결핍, 저의 결핍 같이 채우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주시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내 스스로 결핍을 드러낼수록 관계는 멀어진다입니다. 내가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닌 상대방 스스로 나를 채워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이어지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채워주길 바라지 말고 본인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 관계 안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꼭 알아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3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채울 수 있는 방법 찾고 시도하기. 분명 2단계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무조건 시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혜은님, 여러 사람들이 있던 자리에서 그 사이에서 빛났어요 라고. 예전에 저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통해 채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줬을 때만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분명 타인이 해주는 말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채우지 않으면 그 자신감은 일시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저의 확신을 채우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서 시도를 해본 거죠.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과도 만나다 보니 삶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했고
느꼈고 이성관계 안에서도 덜 휘둘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누가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된대, 이런 사람 별로래 라고 차단하시기보다 나에게 맞는 경계선, 기준을 설정하시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래요. 저 또한 계속해서 연애에 있어, 관계에 있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에 내용 담을 테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 경험 함께 나누시고 싶은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내 가치에 의해서 관계가 만들어진다. 오늘도 해피애니저너입니다. 안녕.